모텔 복도를 뛰어가는 급박한 발걸음 소리가 들립니다. 쿵쿵쿵 계단을 오르는 소리, 거친 숨소리가 섞입니다. 서연아, 서연아. 한유진 씨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이 복도에 울려 퍼집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 쾅쾅쾅. 그 순간 문 너머로 들리는 딸의 웃음소리, 아빠, 이거 예쁘죠? 그리고 문이 열리는 소리, 철컥. 엄마가. 왜, 여기? 서연이의 당황한 목소리.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시간을 석 달 전으로 되돌립니다. 새벽 5시 한유진 씨는 부엌에서 도시락을 싸고 있었습니다. 도마 위에서 칼질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립니다. 탁탁탁. 양파를 써는 소리였죠. 그녀의 얼굴은 무표정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모든 감정을 지운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아빠가 새로 산 헤드폰 보여준대요. 일본에서 직접 봉사한 거래요. 서연이가 밝게 말했습니다. 유진 씨의 칼질이 멈췄습니다. 그래. 짧은 대답이었죠. 아빠가 나한테만 특별히 사준 거야. 친구들한테 자랑해도 되죠? 서연이는 신이 나서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순간 유진 씨의 머릿속에 10년 전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오늘은 빨간색이 내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조영민의 목소리였습니다. 그가 유진 씨의 목덜미에 손을 올리며 속삭였죠. 내가 골라준 거 입어봐. 유진 씨의 거부하는 목소리. 하지만 영민은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입으면 내가 얼마나 기분 좋은지 알지? 유진 씨는 그때의 촉감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끈적이는 손길, 뜨거운 숨결,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눈빛이요. 현재로 돌아옵니다. 조영민은 회사 회의실에 있었습니다. 김 과장, 이 보고서 좀 검토해 줄 수 있나? 그가 여직원에게 서류를 건네며 물었습니다. 네, 과장님. 여직원이 서류를 받으려다가 갑니다. 영민의 손이 그녀의 손을 스치며 어깨로 올라갔습니다. 요즘 피곤해 보이네. 야근이 많아서 그런가? 그의 손이 어깨를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여직원의 몸이 경직됐죠. 괜찮습니다, 과장님. 그녀가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영민은 더 가까이 다갔습니다. 커피라도 한잔 할까? 내가 아는 좋은 카페가 있는데. 영민의 손이 이제는 그녀의 목 뒤로 내려왔습니다. 향수 바꿨네? 이게 더 잘 어울려. 여직원은 억지로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하지만 그녀의 손은 책상 아래에서 스마트폰을 꺼내고 있었죠. 녹음 앱을 켜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영민은 그런 것도 모른 채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팀에서 제일 예쁜 김 과장이 내 눈에는 확 띄더라고. 퇴근 후 영민은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 있었습니다. 김지선과 와인을 마시며 저녁을 먹고 있었죠. 당신은 참 젠틀해. 늘 여자 마음을 잘 알아주고. 지선이 말했습니다. 영민은 미소 지었습니다. 넌 내가 편해. 유진이랑은 정이 없었어.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의무였을 뿐이야. 그는 와인잔을 들며 말을 이었습니다. 너 같은 여자를 더 일찍 만났어야 했는데. 지선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서연이는 당신 딸이잖아. 딸은 다르지. 내 공주니까. 영민의 눈빛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그 시각 서연이는 자기 방에서 아빠가 보낸 택배를 열고 있었습니다. 와, 진짜 예쁘다. 상자 안에는 고급 브랜드의 란제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분홍색 레이스가 달린 속옷이었죠. 서연이는 거울 앞에서 대보며 웃었습니다. 아빠는 정말로 날 공주처럼 대해주셔. 그녀는 속옷을 서랍 깊숙이 숨겼습니다. 엄마가 보면 또 뭐라고 할 테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 속옷의 사이즈가 자신에게 맞지 않는다는 것을요. 어른 여성용 사이즈였으니까요. 유진 씨는 딸의 방 앞을 지나다가 작은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무슨 좋은 일 있니? 물어보려다가 그만뒀습니다. 딸과의 대화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으니까요. 서연이는 요즘 아빠 얘기만 하면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반면 엄마와는 대화가 줄어들었죠. 유진 씨는 부엌으로 돌아와 혼자 맥주 캔을 땄습니다. 차가운 맥주가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그 순간 또다시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영민이 유진 씨의 손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빨간 끈으로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특별한 걸 해봐야지.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싫어요. 제발. 유진 씨가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영민은 더 세게 끈을 조였습니다. 말 대답하지 마. 내가 하자는 대로 하면 돼. 그날 밤은 너무 길었습니다. 유진 씨는 울면서 참아야 했죠. 혹시라도 딸이 깰까 봐요. 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강명자 할머니는 새벽 4시에 눈을 떴습니다. 요즘 들어 잠이 없어졌죠. 부엌에서 들리는 딸의 칼질 소리.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소리였습니다.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일어났습니다. 또 잠 못 잤구나. 유진 씨가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하지만 괜찮지 않았죠. 할머니는 딸의 눈 밑 다크서클을 보았습니다. 10년 전 그날 이후로 생긴 것들이었습니다. 유진아, 서연이는 내가 데리고 있을게. 너무 혼자 짊어지지 마.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아요. 영민이도 이제는 달라졌어요. 유진 씨의 목소리는 공허했습니다. 할머니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때도 난 믿었지. 사위가 달라질 거라고. 내 딸이 행복할 거라고. 그런데 내가 뭘 했나? 그저 모른 척 했을 뿐이야. 아침 식탁에 서연이가 앉았습니다. 외할머니, 오늘 아빠한테 가도 돼요? 할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왜? 주말에 보기로 했잖아. 그냥요. 아빠가 선물 준비했다고 빨리 오래요. 서연이는 휴대폰을 보며 웃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웃음이 불안했습니다. 너무나 해맑은 웃음이었거든요. 마치 10년 전 유진이가 영민을 처음 데려왔을 때처럼요. 서연아, 외할머니가 물어볼 게 있는데. 할머니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너한테 이상한 선물 준 적 없니? 서연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상한 선물이요? 아니요. 다 좋은 것만 사주시는데.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뭔가 있다는 걸 직감했죠. 혹시 옷 같은 거?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옷이에요. 서연이가 급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날 오후 할머니는 서연이 방을 조용히 둘러봤습니다. 서랍을 열자 충격적인 물건이 나왔습니다. 야한 속옷이었습니다. 핑크색 레이스, 비치는 소재,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사이즈. 할머니는 손이 떨렸습니다. 7년 전 유진이 방에서 봤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아니, 더 야했습니다. 카드도 있었죠. 내 공주님께. 아빠가 할머니는 주저앉았습니다. 이 미친놈이 또 시작이구나. 할머니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유진 씨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 유진 씨도 그 속옷을 보았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이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쓰나미처럼 밀려왔으니까요. 영민이 억지로 입히려 했던 그 속옷들. 예쁘지? 내가 입으면 더 예쁠 거야. 그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렸습니다. 유진아, 정신 차려.
이번엔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해. 할머니가 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엄마, 서연이가 아빠를 너무 좋아해요. 유진 씨는 울먹였습니다. 그래서 더 빨리 끊어야 해. 너처럼 되기 전에. 할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실수하지 않을 거였습니다. 저녁, 서연이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외할머니, 나 아빠 집에 가서 살면 안 돼요? 폭탄 같은 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죠. 안 돼. 그 집은 절대 안 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요? 아빠는 좋은 사람이에요. 외할머니가 너무 예민하신 거예요. 서연이가 반박했습니다. 외할머니는 아빠를 잘 몰라요. 아빠가 얼마나 자상한지, 얼마나 날 아껴주는지. 할머니는 서연이를 똑바로 봤습니다. 내가 모르는 게 있어. 뭘 모른다는 거예요? 내 아빠가 엄마한테 한 짓들을. 서연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아빠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녀는 소리쳤습니다. 유진 씨가 말렸지만 할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너도 곧 알게 될 거야.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그날 밤 할머니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유진이 결혼 전 사진들이었죠. 환하게 웃는 딸의 모습, 그리고 결혼 후 사진들. 점점 생기를 잃어가는 얼굴. 어느 순간부터는 사진 속에서도 웃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알았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됐다는 걸. 영민의 진짜 얼굴이 드러났다는 걸. 내가 그때 막았어야 했는데.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금요일 저녁 회사 회식 자리였습니다. 조영민은 의도적으로 신임 여직원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박 대리, 여기 앉아. 신입이니까 내가 챙겨줘야지. 그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여직원은 불안했지만 거절할 수 없었죠. 선배들이 모두 보고 있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과장님.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소주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영민은 계속해서 여직원의 잔을 채웠습니다. 우리 박 대리가 회사에서 제일 예쁘다니까. 남자 직원들이 다 너 좋아한다고 하던데. 그의 손이 테이블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여직원의 허벅지에 손을 올렸죠. 그녀는 화들짝 놀랐지만 티를 낼 수 없었습니다. 그런 얘기는 처음 듣는데요. 다리를 오므리며 피하려 했지만 영민의 손은 더 안쪽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내가 보기엔 몸매도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운동하나? 영민의 손이 이제는 허벅지를 쓰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여직원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화장실 좀. 일어나려 했지만 영민이 손목을 잡았습니다. 벌써? 한 잔 더 하고 가. 그의 악력은 생각보다 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저 과장님이 신입을 챙기는 거라고만 생각했죠. 다른 여직원이 눈치를 챘습니다. 그녀도 1년 전 같은 일을 당했거든요. 과장님, 저희 화장실 같이 갈게요. 그녀가 개입했습니다. 영민은 불쾌한 표정을 지었지만 손을 놨습니다. 그래, 여자들끼리 뭐 할 얘기가 많겠지. 두 여직원이 화장실로 가자 영민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요즘 애들은 너무 예민해. 그냥 친근하게 대하는 건데. 화장실에서 신임 여직원은 울었습니다. 언니, 저 어떡해요? 과장님이 자꾸. 알아. 나도 당했어. 그 인간 원래 그래. 선배가 위로했습니다. 신고하면 안 돼요? 회사가 그 편을 들 거야. 우리만 피곤해져. 선배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증거는 모아둬. 언젠가는 써먹을 날이 올 거야. 그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까 녹음했어? 잘했어. 그 시각 영민은 지선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은 못 가. 회식이 길어져서.
내일 보자. 지선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죠. 영민이 회식 자리에서 뭘 하는지. 자신도 그렇게 시작했으니까요. 23살 때였습니다. 인턴으로 들어갔다가 영민에게 걸렸죠. 처음엔 저항했지만 결국 나도 피해자였는데 이제는 공범이 됐네. 그녀는 거울을 봤습니다. 지친 얼굴이었죠. 영민의 집무실 서랍에는 USB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 각각 이니셜이 적혀 있었죠. Y, JJ, SM, HS, Y. 그의 전리품들이었습니다. 여직원들을 상대로 찍은 영상과 사진들이 담겨 있었죠. 그는 가끔 그것들을 꺼내봤습니다. 이 맛에 회사 다니지. 그는 웃었습니다. 최근에는 H라는 새 USB를 준비했습니다. 서연이의 이니셜이었죠. 그날 밤 영민은 서연이에게 영상 통화를 걸었습니다. 우리 공주 안 자고 뭐해? 아빠. 기다렸어요. 서연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특별한데 데려가 줄게. 아빠만 믿어. 어디요? 비밀이야. 그런데 엄마한테는 말하면 안 돼. 영민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우리만의 비밀 약속, 알지?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민은 화면 속 딸을 보며 혀를 날름거렸습니다. 서연이는 몰랐죠. 아빠가 자신을 어떤 눈으로 보는지. 새로 산 옷 입어봤어? 네. 근데 좀 작아요. 작은 게 예쁜 거야. 딱 붙는 게 섹시하잖아. 서연이는 그 말에 불편함을 느꼈지만 아빠니까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아빠는 서연이가 세상에서 제일 예뻐. 영민의 목소리는 끈적거렸습니다. 유진 씨는 문 밖에서 이 대화를 들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섹시하다니. 딸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서연이가 아빠를 너무 좋아했으니까요. 대신 그녀는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오늘도 그 인간의 목소리를 들었다. 내 딸한테 그런 말을 하다니. 언제까지 참아야 하나. 언제까지. 토요일 아침 서연이는 일찍 일어나 화장을 했습니다. 아빠가 좋아한다고 한 핑크색 립글로스를 바르고 그가 사준 짧은 치마를 입었습니다. 엄마, 나 친구랑 영화 보러 가요. 거짓말이었죠. 유진 씨는 딸의 차림을 보고 불안했습니다. 어느 친구? 수진이요. 엄마도 아는. 서연이는 눈을 피했습니다. 유진 씨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영민을 만나러 간다는 걸요. 엄마, 나 따라가 보자. 유진 씨가 어머니께 속삭였습니다. 그래야겠구나. 강명자 할머니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서연이를 미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는 버스를 타고 강남역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영민을 만났죠. 우리 공주, 오늘 정말 예쁘네. 영민이 서연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빠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입었어요. 서연이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처음엔 정상적이었습니다. 카페에서 케이크를 먹고 명품 매장에서 쇼핑을 했죠. 아빠, 이거 너무 비싸요. 우리 공주한테는 아까운 게 없어. 영민은 고가의 액세서리를 사줬습니다. 유진 씨와 할머니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아직까진 괜찮네. 할머니가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영민이 서연이의 손을 잡고 향한 곳은 모텔촌이었습니다. 아빠, 여기는 왜요? 서연이가 당황했습니다. 아빠가 특별한 걸 보여줄 게 있어서. 우리만의 공간이 필요하거든. 영민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손에는 힘이 들어갔습니다. 서연이를 끌다시피 모텔로 들어갔죠. 하트 모텔이라는 간판이 빨갛게 빛났습니다.
유진 씨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안 돼, 안 돼. 그녀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모텔 카운터에서 영민은 자연스럽게 방을 잡았습니다. 투 베드룸으로 주세요. 종업원은 영민과 서연이를 번갈아 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받는 게 우선이었으니까요. 3층 302호입니다. 열쇠를 받은 영민은 서연이의 어깨를 감싸며 엘리베이터로 갔습니다. 아빠, 이상해요. 왜 여기? 쉿, 조용히. 아빠를 믿어. 유진 씨가 모텔에 뛰어들어왔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유진 씨는 계단을 뛰어 올랐습니다. 할머니도 숨을 헐떡이며 따라왔죠. 302호 앞에 도착했을 때 안에서 서연이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이 방 진짜 특이해요. 그리고 영민의 목소리. 옷 갈아입어봐. 아빠가 특별히 준비한 거야. 쾅쾅쾅. 유진 씨가 미친 듯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서연아, 서연아, 문 열어.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서연이의 당황한 목소리. 엄마, 엄마가 왜?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이는 그대로 멈춰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에 들려있는 건 속옷이었습니다. 영민은 침대에 앉아 있었죠. 유진이? 어떻게 여길? 그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즐기는 듯 했죠. 이 미친놈. 할머니가 영민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내 손녀한테 무슨 짓이야? 영민은 비웃었습니다. 무슨 짓이긴요? 아빠와 딸이 시간을 보내는 건데 아빠와 딸이 모텔에서? 유진 씨가 소리쳤습니다. 왜? 나랑도 여기서 자주 했잖아. 기억 안 나? 영민의 말에 유진 씨는 구역질이 났습니다. 서연이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마랑도 여기서? 서연아, 가자. 이런 곳에 있으면 안 돼. 유진 씨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서연이는 뿌리쳤습니다. 왜요? 아빠는 나한테 잘해주는데 엄마가 오해하는 거예요. 그녀는 아직도 아빠를 믿고 싶었습니다. 오해? 내가 든 그 속옷봐. 그게 정상이니? 할머니가 지적했습니다. 서연이는 손에 든 란제리를 내려다봤습니다. 빨간색 끈이 달린 가슴이 다 보이는 속옷이었죠. 이건 그냥. 서연이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냥 뭐, 내 아빠가 딸한테 이런 걸 입히려고 했어. 유진 씨가 울부짖었습니다. 나도 그랬어. 내 나이 때부터 시작됐어. 처음엔 예쁜 옷이라고, 특별하다고, 공주라고 하면서 서연이는 엄마를 봤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죠. 그렇게 절규하는 엄마를요. 집에 돌아온 뒤 강명자 할머니는 곧장 자신의 방으로 갔습니다. 오래된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둔 낡은 가방을 꺼냈죠. 그 안에는 USB 여러 개와 수첩, 그리고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모은 증거들이었습니다. 이제는 써야 할 때가 왔구나.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첫 번째 USB를 집어들었습니다. 2014년 7월이라고 적혀 있었죠. 컴퓨터에 USB를 꽂자 음성 파일이 나왔습니다. 유진 씨가 몰래 녹음한 것이었죠. 오늘은 뭘 입을까? 내가 골라줄게. 영민의 목소리였습니다. 싫어요. 제발. 유진 씨의 울먹이는 소리. 싫다고? 내가 너 먹여 살리는데? 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찰싹. 아파요. 조용히 해. 애 깨면 어떡해. 그리고 옷이 찢기는 소리. 서연이는 귀를 막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엄마의 흐느낌이 선명하게 들렸으니까요. 두 번째 파일은 영상이었습니다. 유진 씨의 팔과 다리에 멍이 가득했습니다. 2015년 10월 13일. 오늘도 맞았습니다.
카메라를 향해 말하는 유진 씨의 목소리는 무감정했습니다. 이유는 빨간 속옷을 안 입어서 카메라가 흔들렸습니다. 울고 있었던 거죠. 딸이 없었다면 진작 죽었을 겁니다. 하지만 서연이를 위해 참고 있습니다. 언젠가 이 영상이 필요할 날이 오겠죠. 할머니는 또 다른 USB를 꺼냈습니다. 이건 다른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김지선 씨가 몰래 전해준 거야. 할머니가 설명했습니다. 지선이 23살 때 영민에게 당한 장면들이 담겨 있었죠. 회사 탕비실에서, 야근하던 사무실에서, 심지어 회식 후 노래방에서까지. 이 정도면 충분해. 할머니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증거 준비됐습니다. 고소장 준비해 주세요. 서연이는 방에 혼자 있었습니다. 엄마의 일기장을 발견한 거죠. 떨리는 손으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13년 5월 20일. 오늘도 그가 강요했다. 빨간 란제리를 입으라고. 거부하자 머리채를 잡았다. 2014년 9월 3일. 임신했다. 아이를 지우라고 한다. 하지만 난 지킬 거다. 2016년 4월 7일. 서연이가 자라고 있다. 그가 딸을 이상한 눈으로 본다. 무섭다. 엄마가 이런 일을. 서연이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최근 일기였습니다. 2025년 1월 15일. 영민이 서연이에게 선물을 보낸다. 점점 비싸지고 있다. 그때의 나처럼. 2월 20일. 서연이가 아빠를 좋아한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3월 5일. 오늘 영민이 서연이에게 한 말을 들었다. 섹시하다고. 내 딸한테. 서연이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빠가 정말로. 그때 유진 씨가 들어왔습니다. 서연아, 이제 알겠니? 유진 씨도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몰랐어요. 서연이가 엄마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내 잘못이 아니야. 그 인간이 너무나 교묘했을 뿐이야.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을 열고 운 거였죠. 그날 밤 유진 씨는 용기를 냈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다 얘기해 줄게. 그녀는 처음부터 끝까지 말했습니다. 신혼 초부터 시작된 학대, 강요된 성행위, 폭력, 그리고 임신 중에도 멈추지 않았던 일들까지. 아빠는 엄마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 그저 인형으로, 소유물로 봤지. 서연이는 충격을 받았지만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그렇게 힘들어했구나. 근데 엄마, 왜 이혼 안 했어요?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너 때문이야. 아빠가 양육권 가져가면 너한테 무슨 짓을 할지 몰라서. 유진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증거가 부족했어. 그 인간이 워낙 조심스러웠거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USB의 증거들, 그리고 무엇보다 모텔에서의 일. 이제는 끝낼 수 있어. 월요일 아침 유진 씨는 처음으로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익명 계정이었지만 용기가 필요했죠. 10년 동안 남편에게 성적 학대를 당했습니다. 딸마저 노리기 시작했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습니다. 해시태그 미투, 해시태그 그것은 사랑이 아니었다. 글을 올리자마자 반응이 왔습니다. 저도 그 사람 알아요. 조영민 과장 맞죠? 첫 댓글이었습니다. 유진 씨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맞습니다. 어떻게 아시는지. 유진 씨가 답글을 달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저는 그의 회사 직원입니다. 저도 피해자예요. 증거도 있습니다. 보낸 사람은 김 과장이었습니다. 그녀가 보낸 파일에는 영민이 자신을 성추행하는 음성 녹음이 있었죠. 우리 팀에서 제일 예쁜 김 과장, 향수 바꿨네? 이게 더 잘 어울려.
영민의 목소리가 선명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가 왔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2년 전 회식 때 당했어요. 박 대리였습니다. 그녀는 영민이 자신의 허벅지를 만지는 CCTV 영상을 보냈습니다. 식당 구석이었지만 카메라에 잡혔던 거죠. 세 번째, 네 번째. 계속해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저도요, 저도 당했습니다. 드디어 말할 수 있네요. 총 7명의 피해자가 나타났습니다. 그중 가장 충격적인 건 김지선 씨의 메시지였습니다. 언니, 저 지선이에요. 영민 씨 내연녀요. 아니, 이제는 아니에요. 저도 증언할게요.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요. 지선의 목소리는 울먹였습니다. 저도 피해자였어요. 고등학생 때부터요. 학원 선생이었죠. 처음엔 저항했는데 나중엔 포기했어요. 그리고 어느새 공범이 됐고요. 고등학생? 유진 씨는 경악했습니다. 성적이 안 오른다고 특별 과외를 해준다면서 처음엔 어깨 주무르기, 다음엔 무릎에 앉히기, 그 다음엔 지선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영상도 찍혔어요. 그걸로 협박당했고요. 성인 되고 나서도 계속 만났죠. 벗어날 수 없었어요. 회사 내부 메신저도 폭발했습니다. 누군가 익명 게시판에 영민의 성추행 사실을 폭로한 거죠. 조영민 과장의 진짜 얼굴을 아십니까? 회식 때마다 여직원들 성추행합니다. 증거 있는 분들 제보 바랍니다.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드디어 누가 말해주네. 나만 당한 게 아니었구나. 인사팀은. 뭐 했나 영민을 두둔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영민은 사무실에서 이 모든 걸 지켜봤습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죠. 인연들이 감히. 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곧 비웃었습니다. 증거? 웃기지 마. 내가 누군데? 그는 회사 고문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무고죄로 고소 준비해. 다 명예훼손으로 엮어. 하지만 변호사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과장님, 이미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됐답니다. 증거도 상당하고요. 그때 인사팀장이 들어왔습니다. 조 과장, 잠시 할 말이 있네. 뒤따라 들어온 건 여성 직원 2명이었습니다. 회사 성희롱 담당자들이었죠. 정식으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조사에 협조해 주셔야겠습니다. 영민은 당황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난 아무것도 안 했어. 하지만 그들은 단호했습니다. CCTV 영상과 녹음 파일이 이미 제출됐습니다. 부인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영민의 컴퓨터가 압수됐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건 충격적인 파일들이었죠. 여직원들의 사진, 영상, 그리고 메모들. 김 과장 마이너스 가슴 C컵, 엉덩이 탄력 있음, 박대리 마이너스 순진한. 스타일, 길들이기 쉬움 인사팀장은 경악했습니다.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영민은 여전히 오리발을 내밀었습니다. 그건 개인적인 메모일 뿐이야. 범죄가 아니잖아. 하지만 더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영민의 USB에서 발견된 영상들이었죠. 여직원들을 몰래 촬영한 것들, 그리고 무엇보다 미성년자 시절 지선을 촬영한 영상까지. 이건 아동 성범죄 증거네요. 경찰이 호출됐습니다. 영민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잠깐, 이건 오해야. 변호사를 부를게. 석 달 후 법정이 열렸습니다. 조영민은 정장을 빼입고 나타났지만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구속 상태였거든요. 그의 변호인이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단지 친근함을 표현한 것뿐입니다. 이를 성희롱으로 몰아가는 건 과도한 해석입니다. 하지만 검사는 냉소했습니다. 친근함?
그럼 지금부터 피고인의 친근함이 무엇인지 들어보시죠. 검사가 USB를 재생했습니다. 법정에 영민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은 빨간색이 내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싫어요. 제발. 싫다고? 내가 너 먹여 살리는데? 때리는 소리, 찰싹. 방청석에서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민의 변호인이 항의했습니다. 이건 불법 녹음입니다. 하지만 판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정폭력 상황에서의 증거 수집은 인정됩니다. 다음은 여직원들의 증언이었습니다. 김 과장이 증언석에 섰습니다. 피고인은 회식 때마다 제 허벅지를 만졌습니다. 거부하면 인사평가에서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했고요. 그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여기 문자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밤 호텔로 와. 안 오면 내일부터 지방 발령이라고 보냈더군요. 영민이 소리쳤습니다. 그건 농담이었어. 진짜로 한 게 아니라고. 박 대리도 증언했습니다. 신입 때부터 당했습니다. 피고인은 저를 회사의 꽃이라고 부르며 몸을 만졌습니다. 거부하자 예쁜 애가 재수없게 군다며 야근을 시켰고요. CCTV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영민이 그녀의 엉덩이를 만지는 장면이 선명했죠. 변호인이 또 항의했습니다. 우연히 스친 것일 수도. 하지만 검사가 막았습니다. 12번이 우연입니까? 가장 충격적인 건 김지선 씨의 증언이었습니다. 저는 15살 때부터 피고인에게 파렴치한 행동에 당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학원 선생님이었죠. 성적을 올려준다며 따로 불러서 그녀는 울먹였습니다. 처음엔 어깨 마사지, 다음엔 가슴을. 그리고 판사가 멈췄습니다. 증인, 힘드시면 쉬었다 하셔도 됩니다. 아니요, 말하겠습니다. 더는 숨기고 싶지 않아요. 지선은 USB를 제출했습니다. 피고인이 직접 찍은 영상입니다. 제가 미성년자일 때요. 영상이 재생되자 방청석에서 탄식이 휘어졌습니다. 교복을 입은 어린 지선이 울면서 해서는 안 될 장면이었습니다. 영민의 목소리가 들렸죠. 울지 마. 예뻐서 그러는 거야. 영민의 변호인조차 할 말을 잃었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 이 영상에 대해 해명하시겠습니까? 영민은 발악했습니다. 그때 걔가 먼저 유혹했어요. 성적 올려달라고 몸을 들이댔다고요. 방청석에서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판사가 정숙을 명령했죠. 피고인, 고등학생이 어떻게 성인을 유혹합니까? 그럼 왜 계속 만났겠어요? 좋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영민은 끝까지 뻔뻔했습니다. 지선이 다시 말했습니다. 협박당했어요.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부모님께 알리겠다고. 마지막은 유진 씨의 차례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0년 동안 당했습니다. 남편이 아니라 악마와 살았죠. 그녀는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매일 기록했습니다. 언젠가 이날이 올 거라 믿으면서 일기장이 낭독됐습니다. 폭력, 강간, 학대의 기록들. 방청석의 여성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영민이 소리쳤습니다. 부부간의 일이잖아. 왜 이걸 문제 삼아? 부부강간도 범죄입니다. 판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때 서연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증언하고 싶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딸이 증언석에 섰죠. 아빠가, 아니, 피고인이 저를 모텔에 데려갔습니다. 속옷을 갈아입으라고 했어요.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단호했죠. 전 운이 좋았어요. 엄마와 외할머니가 구해주셨으니까. 하지만 다른 피해자가 생기면 안 됩니다. 영민은 마지막까지 저항했습니다. 내 딸이잖아. 내가 내 딸한테 잘해주는 게 죄야?
하지만 강명자 할머니가 일어섰습니다. 당신 딸, 당신은 그 아이를 딸로 본 적 없어. 미래의 장난감으로 봤지. 그녀는 영민을 똑바로 봤습니다. 내가 10년 전에 막았어야 했어. 내 딸이 당할 때 모른 척한 내 죄야. 하지만 이제는 끝이야. 손녀까지 당하게 둘 순 없어. 판사의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조영민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성폭력 특례법 위반, 가정폭력 처벌법 위반. 죄목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영민은 무너졌습니다. 12년? 이건 너무해. 하지만 판사는 이어 말했습니다. 추가로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합니다. 법정을 나서는 영민의 뒷모습은 초라했습니다. 한때 잘 나가던 회사 과장은 이제 성범죄자가 됐죠. 6개월이 지났습니다. 서연이는 상담센터에서 나오며 유진 씨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결정했어요. 상담사가 되고 싶어요. 유진 씨는 딸을 안았습니다. 좋은 선택이야. 넌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거야. 서연이는 이제 더 이상 아빠를 그리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엄마와 외할머니가 얼마나 강한 사람들인지 알게 됐죠. 엄마도 상담받아요. 우리 같이 치유해요. 유진 씨는 자조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침묵을 깬 여성들이라는 이름이었죠. 첫 모임에 20명이 왔습니다. 모두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한유진입니다. 10년 동안 가정폭력과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이제는 생존자입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한 참석자가 말했습니다. 언니 덕분에 저도 용기 냈어요. 침묵이 우릴 지켜주지 않는다는 걸 배웠죠. 김지선 씨도 새 출발을 했습니다. 그녀는 검정고시를 보고 대학에 들어갔죠. 사회복지학과였습니다. 저처럼 어린 나이에 피해를 당한 아이들을 돕고 싶어요. 그녀는 유진 씨와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둘은 이제 전우 같은 사이가 됐죠. 함께 고통을 이겨낸 사람들만이 나눌 수 있는 유대감이 있었습니다. 강명자 할머니는 손녀와 함께 요리를 했습니다. 서연아, 김치 담그는 법 배워둬. 언젠가 필요할 거야. 네, 외할머니. 서연이가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죠.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이제 괜찮니? 아직은 가끔 악몽을 꿔요. 하지만 괜찮아질 거예요. 할머니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시간이 약이야. 우린 모두 강해질 거야. 회사에서는 대대적인 개혁이 시작됐습니다. 여직원들의 증언 이후 성희롱 예방 시스템이 강화됐죠. 익명 신고 창구가 만들어지고 가해자는 즉시 징계하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김 과장은 이제 부장이 됐습니다. 더는 참지 마세요. 목소리를 내세요. 그녀는 신입 직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영민 같은 사람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유진 씨는 화장대 앞에 앉았습니다.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발랐죠. 진한 핑크색이었습니다. 영민이 강요했던 빨간색이 아닌 자신이 고른 색이었습니다. 예쁘다.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이 아름답다고 느꼈죠. 서연이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정말 예뻐요. 고마워. 넌 더 예뻐.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어느 봄날 세 여자가 공원을 걸었습니다. 강명자 할머니, 유진 씨, 그리고 서연이.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죠. 엄마, 우리 사진 찍어요. 서연이가 제안했습니다. 셀카를 찍으며 모두 환하게 웃었습니다. 진짜 행복한 얼굴들이었죠. 지나가던 사람이 말했습니다. 정말 행복해 보이는 가족이네요. 그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거든요. 마지막 장면.
어린 시절 유진이 엄마 손을 잡고 걷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엄마가 말했죠. 유진아, 여자도 강할 수 있어. 포기하지 마. 이제 유진 씨가 서연이의 손을 잡고 같은 말을 했습니다. 서연아, 우린 강해. 그 누구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어. 서연이가 답했습니다. 알아요, 엄마. 우리 같이 걸어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침묵은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그들을 자유롭게 했죠. 이제 그들은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생존자였고 또 다른 피해자들을 위한 희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가슴 아프셨다면 그건 아직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서 이런 신호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우리의 목소리가 모이면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용기 있는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